한다는 느낌이 막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면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거,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깊게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막 또 설명하고 한다는 느낌이 들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계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 어세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낯설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걸 대답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큰 흐름만 놓고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긴 코드들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코드일 때는 실제로 보면은 비교적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실제로 기계어로 표현했을 때 코드들이 어떻게 됐냐, 이걸 이제 해석하려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상대 주소의 표현, 절대 주소의 표현, 직접 주소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것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도 점프수 이런 식으로 표현돼가지고 실제로 그다지 헷갈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의욕을 가지고 그 학습 유닛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배경에 깔린 것의 의미까지도 다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이긴 하지만, 좀 단계별로 이 큰 그림,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걸 먼저 하시고, 특히나 넥스트에서 너무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어쩌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지난 시간에 아주 작은 예였지만 그런 어셈블리 코드를 보는 예를 한번 이렇게 실제 자기가 어느 정도 체험을 해보면 이런 데서 얘기했던 이런 좀 복잡한 디테일은 더 빠르게 이해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노력을 해서 그런 마이너한 부분들은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지금 맥락은 아까 더 큰 맥락은 처음 보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기계어 머신 레벨 그 명령어의 종류 중에서 데이터 이동,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 그 다음에 컨트롤, 프로그램 컨트롤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인텔 아키텍처 같은 경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컨디션 코드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컨디션 코드 혹은 레지스터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해놓고 나니까 바로 그냥 컨트롤 흐름인 거 점프 바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방식이 있는데, 그 활용 방식 중에 첫 번째 그 값을 읽는 set이라는 거 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점프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걸 컨디션 코드를 이용해서 반드시 점프가 아니라 점프의 종류도 이렇게 그냥 무조건 점프를 하는 것과 컨디션 코드를 읽어서 하는 조건 점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도 주소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가, 주소 지정하는 방식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간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디테일한 걸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맥락은 이거라는 거죠. 큰 맥락은 그 어떤 CPU의 명령어 구성을 보는데 어떤 CPU든지 대략 이런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이곳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의 예로서 아주 대표적인 if문 코드가 안에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고 이 if,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이쪽 코드가 실행되기도 하고 이쪽 코드가 실행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컨스트럭터에서는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조건이고 이 조건의 트루포스에 따라서 이 코드 내지는 이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CPU는 아주 단순 명령한 기계입니다. 순차적으로 쭉 진행할 뿐이죠. 그래서 CPU가 이 순간에 와가지고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어떤 명령을 실행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시가 바로 점프 명령어입니다. 실제로 이게 컴파일된 결과에는 이와 같은 점프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코드지만 점프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CPU는 이와 같은, 이제 뒤에서 더 보겠지만 이런 if 조건뿐만 아니라 루프를 나타내는 while이나 for 같은 이런 문장들도 CPU에서 직접 그걸 1대1로 표현할 수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얘 혹은 얘, 우리가 순서처럼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쪽으로 가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CPU의 명령어 자체는 CPU 명령어 그리고 CPU의 구조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매번 한순간 하나하나의 어떤 저변 작업만 한다는 겁니다. 그 작업 중에 점프라는 작업이 특별히 얘가 다음이라보다는 얘가 해야 될 다음 명령의 어떤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조건 코드, 컨디션 코드라는 것과 결합을 시켜보면은 마치 이와 같은 논리적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CPU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프로그램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려면 if문 다음에 고트를 써가지고서 프로그램 흐름을 만들면 이게 바로 CPU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아까는 if하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코드, else 원하는 코드 이렇게 있었는데 if하고 CPU는 명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이것을 실행해라. 여기 나오면 else 문장이 되는데 else이면 이걸 실행하고 그걸 실행하고 then이면 이걸 실행하고 then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부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코드를 보면 CPU의 순수한 실행과 좀 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논리적 흐름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고트문을 이해해 보면은 CPU가 표현하고 있는 점프의 어떤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계속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if문이었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니까 조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로 보면은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가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바로 다음 거. 그러니까 마치 점프문에 해당하는 거죠. 이 조건이 맞으면 점프 가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음 거. CPU의 순수한 어떤 실행 방식과 동일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써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실제 여기서는 x가 y보다 작은지를 검사하는 거였는데 실제 CPU에서 구현할 때는 그거보다 반대로 이것에 반대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맞으면 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맞으면 go to then 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틀리면 go to else가 되는 거고 그런데 CPU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go to로 하든가 점프로 하든가 맞지 않은 다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then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else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검사를 해야지 CPU에는 보다 더 친숙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lse 조건이 맞으면 else로 점프를 하고 else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이 then절에 해당하는 수행되도록 코드가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여기 설명한 것처럼 else가 없는 이 부분의 경우에 점프 하나를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게 x가 작다 이 똑같은 여기 신텍스를 greater than or equal 아니라 less than이라는 걸 꼭 이제 막 써야 된다면 이 실제 해석하는 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then으로 고트를 해야 되고 then 끝난 다음에 else로 고트를 하든지 else 끝으로 고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제 만들어지는 게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마이너한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 따라서 어쨌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이런 해석을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번 시간만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주면 바로 이 정도 if문은 곧바로 이제 이런 조건과 조건부 점프문으로 이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게 될 텐데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if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else 조건을 검사합니다. else 조건을 검사해서 else 조건이 맞으면 여기로 점프하는 것이고 else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then이라는 문장이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C에 표현될 때는 then 여기 이 절이 끝나면 당연히 이 뒤에 if문 전체 다 함께 실행되는 걸 우리 알고 있지만 CPU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U는 얘가 실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점프가 있어야지만이 얘가 실행되지 않고 다 함께 실행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CPU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조건을 검사를 해서 greater than or equal 이면은 L2로 점프합니다. L2는 라벨이고 주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컴파일만 했기 때문에 이 주소가 표현되지 않고 라벨로 표시됐지만 컴파일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서브트랙트라는 명령어가 있는 주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점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이 함수의 셋업, 어떤 함수로 컴파일 됐을 때 기계에서 이 셋업 부분과 피니시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EBP, ESP 이런 세팅을 통해 가지고서 스택을 세팅해 놓고 EBP부터 8 떨어진 거, 10이 떨어진 거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를 가져오는 것이고 EDX, EAX를 가져오면 EDX, EAX를 가지고서 컴프 명령 실행하는 것은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 X에서 Y를 빼보는 것이고 X에서 Y를 빼가지고 greater than or equal라는 뜻은 X가 X에서 Y를 뺐는데 greater than or equal은 X가 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앞에 이 부분하고 해석을 해보면 여기로 가는데 여기가 else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else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 X에서 Y를 뺀 X에서 Y를 뺀 거는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DX에서 이 AX를 빼야 되는 거죠. 이 DX에서 AX를 뺀 서브트랙트가 이게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인절이 실행되면서 Y에서 X를 빼는 게 실행되게 되니까 Y가 EAX에 있고 X가 AX에 있고 얘와는 반대로 여기 EAX, Y에서 X를 뺀 이런 현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는 각각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문이 끝나게 되면 이제 리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else로 가고 만족하면 then이 돼야 되는데 then 이 문장이 끝나면은 다음 게 실행되는 거 잘 봐. 우리 C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간다는 걸 당연히 알지만 기계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하나 순서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행됐으면 이 다음에는 얘가 실행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프는 안 들어가요. 이때는 조건과 관계없이 이게 실행된 이후에는 이게 실행된 이유는 조건과 관계없이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리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점프로 이 메모리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라벨로 표현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얘가 실행된 다음에 점프할 필요 없이 그대로 S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점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만 놓고 제가 설명하니까 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제 첫 번째 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놓고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X, Y를 크기를 비교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X, Y에 대해서 펌프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X, Y는 이렇게 인자를 아까 레지스트에 읽어보고 순서는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조건이 맞다는 것은 이쪽에 X, 이쪽에 Y가 돼가지고 X에서 Y를 빼온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해가지고서 L2는 여기 L시절에 해당하는구나. L2는 여기.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대인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프를 이렇게 되니까 이쪽 뒤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짧지만 보는 건 EAX 리스트의 특별한 거.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리턴 할 때 우리 인텔 CPU는 리턴 값에 처리하는 특별한 명령어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값을 리턴하고 이 값을 리턴하는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스택 작업을 하는 리턴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 리턴 값은 EAX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AX,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는 뭔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죠. 이건 계산 결과가 자동으로 EAX 들어갔으니까 이걸 하고 여기로 점프해서 리턴하게 되면 대인에 해당하는 이 값이 그냥 리턴이 된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 결과가 DX에 들어있으니까 이 DX를 EAX에다 다시 무브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해야지 이 결과가 리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 정도는 아마 머릿속에서도 그 실행 흐름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질 거예요. 즉 실행 흐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든가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CPU의 실행의 흐름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C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이런 거 프로그래밍 랭귀지 처음 배울 때는 고투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고투는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CPU는 결국 고투에 점프니까 고투 없이는 CPU는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해요. 고투를 왜 쓰지 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엄청나고.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겠지만 결국 프로그램이 어려워지고 읽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건 뭐냐면 내가 하이 레벨에 작성한 프로그램이 거의 기계어 코드 수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알지만 기계는 아주 단순 명령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실행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C라고 하고 있는 기계에 가장 가까운 하이 레벨 랭귀지도 이런 특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언어로. 그렇지만 여러분 점점 더 C에서조차도 고투를 쓰지 말고 루프를 만들든지 함수 호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 이게 더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의 자연스럽게 이제 대세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다 할지라도 CPU는 이렇게 해요.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어떤 작업을 그냥 프로시저라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오브젝트의 개념으로서 어떤 작업 하나 단위, 이 작업 나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업 단위 나는 필요해 하고 딱 어디다 딱 던져만 놓으면은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던져놓으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람한테는 편리하다는 거죠. 대신 누가 더 힘들어지냐? 컴파일러는 더 힘들어집니다. 컴파일러 힘들어지지만 사람은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랭귀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 아키텍처적인 입장에서 결국 CPU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알아라. 뭔가 하자면 CPU는 어쨌든 고생을 하고 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기계어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스파게티처럼 이제 돼가고 있는 코드의 흐름, 보트의 흐름, 실행의 흐름, 컨트롤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어야지 기계어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부분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제목 정도만 설명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조건 부분명령어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명령어의 큰 종류로서 데이터 이동하는 명령어, 논리, 산술 논리 명령어, 그 다음에 제어를 이제 프로그램 흐름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다라고 했고 그런 명령어를 인텔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구현했느냐라고 할 때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조건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조건 코드를 따라 가지고 점프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건 코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조건 코드라는 게 무조건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의 조건 코드가 쓰여지니까 조건 코드를 이해해놓고 나니까 조건 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점프, 무조건 조건, 이런 점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어떤 조건의 결과를 값으로서 값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앞슬라이드에 보면 세 번째 방식으로서 조건부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프와 조건부 실행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이 점프가 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점프를 안 하는 거니까 조건부 실행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점프라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move라는 명령이 있어요. move라는 명령이 있는데 move 명령 자체가 앞에서 만든 조건 코드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기계어 프로그램에서는 move 아까 점프하면 안 되고 뭐 add, shift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컴프, move 이렇게 기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점프가 없으니까 CPU는 어떻게 수행하냐면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move 명령을 만나는데 이게 그냥 move가 아니라 조건부 move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컴프 혹은 앞에 있는 조건 코드를 세팅하는 어떤 작업에 따라 결과에 나타난 조건 코드들의 조합에 따라 가지고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과가 유효하게 되느냐 결과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느냐 이게 됩니다. 그래서 move가 조건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또 간단히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여기에다가 제가 작은 코멘트를 뭘 들어놨냐면 비교로
어떤 ARM CPU죠. ARM CPU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다 이런 특별한 점프 명령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명령어를 조건부로 실행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부로 실행해서 앞에 컨디션 코드를 만들어내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고 무브든 애드든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게 ARM인데 인텔에서는 무브만 조건부 무브라고 했죠. 무브만 조건부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기서 ARM을 비교한 것처럼 사실 이 기능 자체는 이 인텔 시스크의 원래 고유한 기능이 아니라 인텔 시스크 명령어 세트가 그 32비트, 64비트로 발전이 되면서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조건부 실행. 모든 명령어를 똑같이 배치되어 있지만 앞에 실행한 명령어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명령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유효하게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이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이게 수식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봤던 그게 똑같습니다. if 이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하는 걸 리턴하고 조건이 틀리면 이렇게 하는 걸 리턴하는 그 if 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실제로 우리가 컴파일할 때 그냥 컴파일하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던 이런 식으로 컴파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파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i686이라고 사실 32비트 코드를 만들지만 64비트 어떤 아키텍처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컴파일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코드를 보면 점프 명령어가 없습니다. 점프 명령어가 없고 내용을 보면 아까 이런 subtract EBX에서 ECX를 뺀 거, 지금 레지스터는 아까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뺀 거, 또는 여기는 반대죠. EAX에서 EDX를 뺀 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작업을 쭉 실행을 하면서 다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값을 계산해서 subtract 여기다 저장해놓고 subtract 여기다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해가지고 subtract 여기다 저장을 해줍니다. 두 개 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코드 실행합니다. 그리고 점프가 이런 데 점프 이런 걸 안 하고 다 실행합니다.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고. 근데 뭘 이제 마지막에 집어넣느냐? 조건 비교하는 걸 넣었습니다. 조건 비교하고 여기에다가 조건부 무브를 집어넣습니다. 즉 이쪽 y-x가 A 파트이고 x-y가 B 파트이면 A 파트, B 파트 다 계산을 해놓고 여기다 조건 검사를 합니다. 조건 검사를 해서 무브를 실행하는데 어떤 거냐?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EAX에 들어가 있고 얘는 EBX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인텔에서 EAX는 그대로 리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게 무브가 없고 그냥 리턴해버리면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미 B에 해당하는 값은 리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검사해가지고 이 조건이 맞으면 EAX에다가 A 값을 넣어라라고 이렇게 조건부 부분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조건부 부분은 무조건 무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 무브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이제 C 코드로 변환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된 게 y-x-를 둘 다 계산해요. t 밸류, i 밸류 두 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수식에 따라 가지고서 이 수식이 맞으면 i 밸류, 리턴 밸류에다가 t 밸류를 아사인 이렇게 하고 i 밸류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걸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리스크에서 가져왔다 했잖아요.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명령어 하나하나가 실행하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시스크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는 속도가 무지 빠르게 만드는 게 리스크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예요. 그래서 명령의 실행 흐름이 꽤 빠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명령을 해야 하긴 하지만 명령어 하나하나의 실행은 매우 빠른 게 리스크의 특성이에요. 이것도 동기가 이런 걸 가져온 동기가 그런 특성을 가져온 겁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요. 점프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여기서 말만 옮겨놓고 다음에 가서 얘기해볼게요.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볼게요. CPU는 이거 하나 가져다가 실행하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가져다 실행하고 그 다음 가져다가 실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CPU를 설계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명령어의 구조가 CPU 아키텍처이고 이 명령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회로를 만드는 게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어를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이제 CPU를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인텔이 만든 CPU하고 그 AMD가 만든 CPU하고 요거 명령 실행하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기술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용어에서 다음에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 얘 실행체 끝나기 전에 다음 명령을 미리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게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CPU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오퍼런드 읽어다가 다음 오퍼런드 넣는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된 작업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그 운영체제에서 OS에서 동기화 얘기를 할 때 그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A 플러스 B 이런 값을 이렇게 넣는 이 코드가 하나 있으면 이 코드 한 줄이 실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한 줄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CPU 입장에서 이게 여러 개로 나눈 이제는 좀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겠지만 move 어쩌고 add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인터럽트 걸려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를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썸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엉뚱한 값이 이걸 만약 공유 변수라면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썸이라는 값을 다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동기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명령 하나를 실행할 때도 똑같이 사실 발생합니다. 명령 하나를 실행할 때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는 move 명령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CPU에서 동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오퍼런드 읽고 여기다 옮기고 이 오퍼런드가 뭔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보니까 이게 뭔가 작업을 다 마무리하기 전에도 이 명령을 미리 일어나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실행 방식은 CPU가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는 결과지만 실제 실행 시간은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그 다음 거 실행을 이렇게 조금씩 오버래핑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요만큼씩 이걸 그냥 다 이렇게 놔야 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조금씩 오버래핑 하게 되면 4개의 명령을 실행할 때 요만큼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이프라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왜 여기서 나오게 됐냐? 파이프라인 기술은 이 명령을 실행할 때 다음 명령을 일단 읽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기술이 적용되는 전제는 다음 실행될 명령을 알고 있다는 거에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프가 있다고 전제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점프가 아니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무조건 점프가 아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건부 점프, LD 같은 less than or equal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 다음 명령어는 실제로 이 코드가 실행되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실행되면 조건이 맞으면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했을 때 이 명령을 실행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오버래핑해서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데 얘가 실행하고 있을 때 다음 명령어를 얘를 읽을 것인지 얘를 읽을 것인지 CPU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건 해석이 다 끝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는 중간에 조건부 점프 명령어가 있으면은 오버래핑 돼가지고 미리미리 읽어오는 작업을 여기서 멈춰버려요. 멈추고 얘는 다 실행이 끝난 다음 거부터 이렇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우리 파이프라인을 배워보면은 그것이 하나가 끝나는 중단이 되는 것이 CPU한테서는 엄청난 실행 성능상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점프가 있으면 매번 중단이 돼요. 그렇게 오버래핑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조건부 실행을 하지만 그냥 순수한 명령어는 얘 실행한 다음에 얘를 읽어오고 얘 실행한 다음에는 명령어는 다음 거 읽어온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단지 얘 효과만 이렇게 무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 내부에서 판단되는 것이지 얘 명령은 다음은 반드시 얘가 실행되는 걸 CPU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오버래핑돼서 실행되는 것이 쭉 계속해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CPU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명령을 다 조건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간 명령어 아키텍처를 그걸 인텔에서도 무브에 대해서만큼은 조건부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건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조건부 실행은 이제 기능상으로는 아까 앞에서 봤던 조건부 점프, 조건 점프 비슷하니까 어떨 때 조건이 맞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죠. equal, not equal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move L은 롱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 컨디셔널 move L은 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less than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이 나온 디테일한 거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조건부 muve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다. 컴퓨터 이런 어떤 지금 얘기가 조금 더 또 빗나가지만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개념들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아키텍처나 OS나 이런 시스템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 연구이 나오면 조건부 명령어의 쌍법을 익혀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지 마시고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그래서 아마 이런 똑같은 방식 아닐지라도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뭐 접근 방법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다고 해드리는데 다시 그다음에 이렇게 컨디션 코드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인텔은 값을 이용하는 방법 이 값에 따라서 점프를 해내는 조건 점프가 있고 조건부로 무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컨디션 코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하긴 한데 조건 무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조건 무브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예를 들면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세 가지 조건 무브가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것만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죠. 이거.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멈추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면은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여기서 무조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여기는 코드 그만큼이에요. 코드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파이프라인을 멈추는 것보다 그냥 이걸 두 개를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만약에 if문이 있죠. if문에서 대인절 이만큼 길고 일수를 또 이만큼 길다. 그럴 때 두 개 다 해놓고 마지막 방만 이렇게 세팅하는 거. 그거는 더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부분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뭐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뒤에 두 개의 예도 이거는 좀 불리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납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 풍문에 의해서 이거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풍문의 결과에 따라서 오류가 이게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여기 널 포인트 액세스가 두 개 다 그냥 해버리거든요. 실행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 하라고 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이걸 하거나 이걸 하거나 이거는 이 리턴값만 결정하는 것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 작업의 결과가 이 조건 수식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두 개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L 카운트를 플러스 하는 거는 이 조건이 맞을 때만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일단 조건 관계없이 일단 이 작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 전체적 코드가 틀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실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제 논리적인 어떤 설계 방법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 정도로 이걸 해볼 것입니다. 이거 계속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의 릴리슨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컨트롤 오를 가서 아까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응용이라보다는 예로 첫 번째가 우리 본 게 if이었어. if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이게 점프 조건부 점프 이것들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봤죠. 이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얘를 좀 더 확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이렇게 조건 수식에 따라서 프로그램 흐름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if문이 있고 루프가 있겠다. 루프문이 어떻게 점프로 해석이 되는지 그 예를 지금 살펴볼까요? 과정으로는 C를 이제 근거로 하면 CS 루프는 do, while, fo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투문을 썼던 것처럼 그냥 CPU의 동작하고 좀 더 가깝게 이해해 본다면 do, while 형태의 루프가 CPU로 표현하는 루프, 점프문에서는 좀 더 가깝게 혹은 더 간단히 CPU 기계어 명령어는 표현되기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미 배웠겠지만 이미 뭐 경험을 했겠지만 C를 해봤다면 어떤 식의 루프라도 다 똑같죠. 사실 내가 코딩하는데 편의상, 변수의 특성을 보면서 편의상, 루프의 특성을 보면서 편의상 do, while이냐, for냐, while이냐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굳이 바꾸자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쭉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고 있는 거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do, while을 이렇게 한다면 초기값 1 주고 n을 하나씩 빼가면서 루프를 돌면서 곱해지는 거, 그리고 조건이 이거보다 큰 동안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루프를 기계어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아까 우리 점프문을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while이라는 키워드 대신에 if, goto, label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냥 하나하나씩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그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지나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계산은 do, while 루프를 코딩하면 이렇게 바뀐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 점프문이 들어가고 점프문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셈블리 코드만 있지만 아까 이제 기계어 코드 부분까지 같이 봤으면 여기서 아마 이 오퍼런드 부분, 점프 명령의 오퍼런드 부분이 음수가 됐을 겁니다. 여기 상대 위치로부터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 이렇게 라벨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 혹은 이게 컴파일 라벨이 없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코드의 어떤 3대 그 상대에서는 이 함수의 릴로케이터 주소로서 이 함수의 어떤 위치 0번째 4, 8, 12 이런 위치로 바로 이걸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여기로 가거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 팩토리얼이니까 인자 받아보고 이제는 이런 것 정도는 바로바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EBP를 기준해가지고서 인자 EDX에다 받아오고, 그 다음에 EAX를 2를 넣습니다. 그거는 또 앞으로 EAX에다 어떤 값을 넣을 때는 항상 리턴 값을 같이 살펴보는 게 더 빠르게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리턴 이건 리절트 변수구나. 리절트 초기값 1을 넣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을 n값하고 리절트하고 곱하니까 EAX에 리절트가 있고 n은 EDX에 그리고 곱해가지고 결과는 리절트에 나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n을 뺀 다음에 n하고 또 1하고 비교해가지고 n이 1보다 이거 보면 여기서 이걸 빼니까 이게 1보다 greater than이면 그렇죠? 그러면 기계어로 표현된 거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여러분이
그 문장의 의미로 그대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신 이제 화일은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조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화일 비슷하게 루프가 여기서 보면 루프가 끝난 이후에 똑같이 한 번 더 비교를 하는데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조건 검사 한 번 더 하는 거. 요것만 더 들어가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 조건 이제 이 목적대로 하게 이 문맥대로 하게 되면 조건이 맞으면 이걸 실행하는 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끝내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루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점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의 조건을 검사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루프가 아니라 루프의 끝으로 점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두 하일처럼 똑같이 루프가 들어가는 그런 코드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코드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만 좀 다르죠. 초기에 초기 값을 컴프 비교해보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초기 코드로 1하고 비교해가지고 less than equal이면 얘가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L7으로 점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점프를 여기서 거꾸로 루프 점프하면서 이렇게 쭉 실행되는 그런 코드를 보죠. 따라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조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의 문법적인 구조는 초기화 코드, 조건 수식 코드, 나중에 그 루프의 마지막에 업데이트하는 코드 이렇게 막 구분이 돼서 각각을 분해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거인 거죠. 이건 파일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초기에 조건 검사 한번 하고 초기에 조건 검사하고 루프를 계속 보는데 요놈이 바디 부분 하나 더 들어가고 그리고 파일처럼 루프를 계속 조건 검사 그런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셈블리 코드 맛은 이게 포 루프인지 파일 루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루프인 거죠. 우리가 루프라는 것을 루프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속 동작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이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점프의 위치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프의 위치가 앞으로 가는 경우 이 경우 여러분 이거는 어셈블리 기계 코드 안에서 루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루프인 경우에는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루프의 조건을 검사하는 것이 어떤 레지스터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는가 요것을 시작하면은 이 루프의 어떤 실행의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 루프를 하기 때문에 i라는 인덱스 변수가 더 들어가기는 했지만 끌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컴파일한 예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건 여러분이 이제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감수라기보다는 좀 미리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코드 읽어보시면 아마 E가 I 값을 초기 값을 세팅하는 거니까 EDX가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코드 있다라고 가정할 때는 이해할 때 EDX가 I를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EAX는 리턴 값하고 연결됐으니까 EAX는 리절트가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이 포 루프의 초기값 조건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겠지만 포 루프의 초기값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닐 때 포 루프를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여기 컴프를 하는데 i하고 n하고 컴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dx에 i가 들어있고 이 ax에 리절트가 들어가 있고 이 cx에 여기 읽어온 n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cx하고 이 dx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cx하고 여러분이 상수 1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컴파일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은 경우는 이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꽤 똑똑한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 계속 짐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파일러 일을 컴파일하다 보면 이때 이 코드가 실행될 때 i는 반드시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컴파일러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또 2가 아니고 1로 하나 이건 컴파일러 그냥 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걸 2라고 했으면은 2라고 했으면 이게 less than or equal이 아니라 less tha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예요. 정확히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가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1이라고 이게 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1로 비교한 게 더 얘는
편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게 맞게끔 조건을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 이쪽 코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쪽 코드만 보고서 이 CPU가 하는 일을 디스크립션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똑같은 코드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는 코드는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사실은 컴파일러, 번역기, 그리고 언어 번역기도 의미만 똑같이 전달할 뿐이지 문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특성을 컴파일러 가지고 있다는 건 한번 줘야 하겠습니다. 뭐 그걸 제외하고는 똑같죠. 이렇게 이제 초기 검사에서 이게 맞잖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포문이지만 포 문법에 맞게끔 i값 아까 EDX i값 증가시키면서 팩토리얼 리절트 계속 곱해주고 i값 여기서는 이제 여기 상수가 아니라 i값 계속 변하는 거니까 i하고 n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 이런 배경, 인터넷에 이런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사례가 if문이 될 수도 있고 loop문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CPU에서는 이게 if인지 loop인지 이런 구체적인 컨스트럭트는 CPU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점프로